중3 통합과학 자 최상위 심층 학습의 완성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의대를 지망하시는 분들 과학 공부 더 이상 뭐 얼마나 중요하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바로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한 기본 강의 개념 1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환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통합과학 유홍선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화상 강의, 영상 강의 그리고 인터넷 강의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기 대치동에 직접 못 오시는 분들도 화상 강의나 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특히 중3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대치동 본원 서초방배원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개념에서 보면은 앞에서 이제 우리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를 공부해 왔는데 다시 한번 물리변화는 뭐 그냥 상태만 변해요. 그리고 이제 이 물리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자 배열 안 변하죠. 그리고 이제 분자 배열도 변하지 않지만 이제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뭐 찢어진다, 휘어진다 이런 거 변하는 거고 화학 변화는 원자 자체의 변화는 변하지 않지만 그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화학적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다시 원위시키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질량은 보존된다. 자 여러분 아마 꽤 유명한 그 어떤 소설가가 쓰신 말이 있어요. 자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있겠지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철학적인 개념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죠.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라부아지의 화학의 아버지가 화학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니지만 정말 이 사람 없었으면은 진짜 우리 물이 수소와 산소로 돼 있다. 이거 몰랐을 거고 그다음에 그 좀 사기 같은 플로지스톤설 옛날에 그 뭐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흙, 공기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불이 난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그걸 반박하고 불이란 건 연소다. 에너지가 그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자, 라부아지에 대한 그런 생애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시간 될 때 얘기 드리고 자,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의 질량 변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변화. 자,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물리변화. 이거 상태 변화죠. 얼음이 녹으니까 뭐야? 고체에서 융해돼서 액체가 되죠. 근데 얼음은 물에 떠 있어요. 조금 얼마큼 떠 있을까요? 얼음의 밀도가 0.9니까 10% 정도 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얼음이 다 녹으면요. 질량 변할까요? 물론 증발이 되는 걸 제외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있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분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변화죠. 가장 중요한 거. 아이스크림을 녹였어요. 그러니까 봉지 속에 들어간 아이스크림 녹여봐요.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물론 기체로 도망가면 질량을 잴 수가 없지만 꽉 막아놓고 하면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죠. 얼음이 이렇게 있고 물이 있습니다. 자, 얼음이나 물은 밀도가 1인 물은 밀도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기억이 나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머그잔에다가 이렇게 놓고 물이에요. 잘 보시고 오해를 합니다. 얼음을 넣습니다. 얼음은 밀도가 0.9이기 때문에 약 10% 떠 있어요. 그럼 얘가 녹아서 완전히 물이 되면은 얘가 이만큼 튀어나왔으니까 이만큼 아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가 밀도가 0.9이기 때문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수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 그래서 수면이 이만큼 올라가지 녹았다 그래서 얼음이 녹았다 그래서 수면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주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왜 해수면이 상승돼요? 밀도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극빙하는 녹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곡빙하, 히말라야, 알프스에 있는 빙하 녹으면 물이 돼서 당연히 바다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지금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서해 바다도 굉장히 심각하게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질량 변화 보겠습니다. 일단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자, 앙금 또는 침전이라고 그러죠. 침전은 내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몇 가지 침전은 외워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 먹으면 속에서 엉켜서 위에서 막 예를 들어 그냥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궁합이 안 되는 음식이 있고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앙금이 생성돼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앙금 생성 또는 심전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자,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면은 염화은 앙금이 생성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반응전의 질량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걸 화학식으로 써야겠죠? 화학 반응식이니까 질산은 하니까 은이니까 H죠. AgNO3 염화나트륨. 자, 뭐 항상 먹는 건데 이거 염화나트륨은 우리나라하고 뭐 맨날 봐서 원래는 이게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주의 있게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써서 쓰세요.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로 이제 이온화가 되겠죠. 수용액 속에서. 그럼 얘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됐고 체인지 파트너 이렇게 파트너입니다. 그래갖고 NaNO3. 자, NaNO3는 무지하게 물에 잘 녹아요. NaNO3, Na 플러스 NO3는 물에 녹은 상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AgCl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은이온 검출법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앙금 생성 반응 중에 하나다 그랬죠.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게 몇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앙금 생성 반응 외워둘 거 여기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Na2CO3. 자, 이게 이제 탄산 나트륨인데요. 여러분 바로 그 비누, 가루 비누. 그래서 뭐 때가 쏙 뭐 광고 안 주면 그죠? Na2NO3하고 염화칼슘. 자, 염화칼슘 보관하면 여러분 길거리에 많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와서 길이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녹일 때 열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a가 2개, Cl이 2개니까 ENaCl. 그다음에 그 유명한 CaCO3. 자,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강사선에 있는 요게 염화칼슘이에요. 그래서 염화칼슘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하나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아이오딘화 칼륨이에요. 아이오딘화 칼륨. 자, 우리말 안 쓸게요. 이제 왜 이를 붙이는지 여러분 잠시 후에. 얘네들은 칼륨 플러스 1가. 아이오딘 플러스 마이너스 1가죠. 그런데 얘네들이 누구랑 만나냐 하면은 자, 아이오딘화 칼륨이 바로 질산 납과 만납니다. 질산 납하고 질산이 1가니까 납은 2가죠. 요렇게 붙여야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써 드릴게요. 여기서 EK 플러스 EI 마이너스 저 얘들은 했고 얘는 PbE 플러스. 자, 2가의 중금속 이온. 그러니까 구리, 납, 아연, 칼슘, 납. 그다음에 또 뭐죠? 그 철 이런 것도 다 2가의 중금속 꼭 외우시면 돼요. 플러스 2가. 얘네들은 NO3가 마이너스 2가가 붙잖아요. 그래서 서로 체인지 파트너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자, 이건 그냥 이온으로 쓴 거니까 자, 얘네들이 만나요. KNO3. 얘도 물에 참 잘 녹습니다. 질산칼륨. 그다음에 PbI2에 노란색 침전이 생긴다. 이거 외에도 몇 개가 있는데요.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침전 생성해도 이건 침전이니까 질량 제기가 되게 쉽죠. 기체가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화학 변화라면 분자 배열 상태가 바뀌죠. 하지만 원전 안 바뀌니까 질량은 보존된다. 자,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꼭 외워두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 나왔죠. 질산은 수용이. 그래서 색깔이 변한다. 자, 염화은 생성될 때. 자, 근데 이거 실험할 때 질산납 같은 거 굉장히 독극물이기 때문에 진짜 실험할 때 안경, 보안경 쓰시고 장갑, 테플론 글로브 장갑 꼭 끼셔야 됩니다.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현직 교사 시절에 이거 실험 잘못해갖고 큰 사고, 막말로 내 제자들을 크게 다칠 뻔하고 저도 막 이 엄지손톱 잘라질 뻔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또 폭발할 때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 알코올을 시험관에 놓고 알코올을 버려야 되는데 뭘로 안 버리고 가열했다가 펑 터져갖고 막 여기에 유리가 박혔던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유리가 박혀도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여기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얼굴에 피 나요. 그래서 이렇게 닦고 정말 막말로 정말 무식한 선생일 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지금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성이 됐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특히 화학 실험은 독극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고 매뉴얼을 철저히 관측한 다음에 실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발생. 기체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체 발생할 때의 반응 한번 볼게요.
근데 기체 발생할 때는 기체를 모아놔야 되는데 그게 또 잘못하면 펑 하고 터지죠. 기체는 부피가 온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실험하기가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그냥 밝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탄산칼슘에 염화수소를 집어넣게요. 탄산칼슘, 저 아까 썼죠. 요거예요. 네. CaCO. 달걀 껍데기도 되고요. 요것이 이제 가열하거나 변성이 되면 대리암이 됩니다. 대리석. 네. 자, 염화수소, HCl 뭐 다 알죠. 근데 얘네들은 다 양이온이니까, 음이온이니까 우리 일가예요. 그러니까 2를 붙이죠. 그래서 여기다 한 번 더. 자, 연습. 틀리기 싫으면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거 뭐라 안 그래요? CO3, E-. 그 다음에 EH 플러스, ECl 마이너스. 체인징 파트너. 그죠? 체인징 파트너니까 어떻게 돼? 예. 이렇게. 야,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이게 체인징 파트너가 되지 않고요. 여기서 CO3와 CO2가 만나기 때문에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써볼게요. CO3가 있고, 그 다음에 H 2개 있고, Cl2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CA, 여기 CL, 그러니까 EH 플러스, 그냥 써놓을게요. ECL인데, 이놈들이 만나요. 그래서 CA, CL2, 염화칼슘. 자, 근데 EHCO3가 분해돼서 H2O와 CO2 기체의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산염 화합물에 산을 가하면 거품이 발생한다. 이 거품. 자, 이건 이제 물이 되지만 이 거품을 못 나가게 하겠죠.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 측정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꼭 뚜껑 꽝 막으면 펑 하고 터지기 때문에 실험하기는 어렵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체 발생해도 이 기체까지 특정을 하면은 좀 어렵지만 질량은 보존된다. 화학 변화죠. 자, 근데 우리가 말한 기체 발생 반응 몇 개만 써볼게요. 자, 기체 발생 반응은 한번 기체가 되면 역반응이 불가능하죠.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우리 자, 산과 금속의 반응. Mg. 자,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ECl2. 그러면 MgCl2. 얘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EH인데 EH가 수역이 나와서 수소 기체가 발생. 이거 기체 발생이고요. 화살표를 내리면 앙금 생성입니다. 자, 또 할까요? 요번에는 뭘 할까요? 아연으로 할게요. 아연에다가 요번에는 이제 이과의 산, 황산, 묽은 황산, H2SO4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ZnSO4에 황산 아연이 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탄산수 나트륨, 베이킹소다 열분해. 그렇죠? Na, 여기 너무 낮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Na, H, CO3. 자, 빵 만드는 거랬죠? 근데 여기다 2를 붙여야 됩니다. 2를 붙이면, 자, Na, 여기다 쓸게요. Na2, CO3. 이거 비누 만들어주네요. 그 다음 또 뭐나 2하고 H죠. 그러니까 뭐야? H2O, CO2. 이제 요것이 이제 부풀어서 빵이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열분해 할 때 이거 잘못 높이면 터져요. 그래서 그것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거 실험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체 발생할 때도 기체까지 다 모두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질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과 기체 발생 반응에 대해서 질량 보존 법칙 해봤는데,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보죠. 자,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할 때, 근데 밀폐 용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밀폐 용기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지지 못하게 나오도록 하면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열린 용기에서 반응할 때는 당연히 기체가 도망가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하겠죠. 하지만 빠져나간 질량까지 고려하면 된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변하지 않는 까닭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화학 변화도 물질의 원자 배열은 달라지지만 반응 물질, 생성 물질의 원자의 종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존재하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질량 보존 법칙. 자, 질량 보존 법칙은 1772년. 자, 1772년에 그 유명한 라부아지에, 자, 본명은 이제 앙뚜안 라부아지에입니다. 앙뚜안 라부아지에는 진짜 화학에서 진짜 중요하신 분이었고요. 프랑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하지만 이분이 50세가 되면서 그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요. 근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 가면 지금도 꽁꼬르드 광장이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하면 이제 그 당시에 1789년에 여러분 혹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굉장히 혼란 시대, 뭐 그냥
대혁명. 예. 그러니까 왕이 루이 14세가 죽고, 그죠? 그리고 혼란 시대,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시대 이제 뭐 아무래도 나라에 돈이 없죠. 뭐 왕이 흥청망청 돈 쓰고 막 나라가 그래서 뭐 우리에게 먹을 빵을 주세요. 그랬더니 빵 없으면 케이크 먹어. 그랬다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말이 양냈다는 그 왕비가. 그래서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 당시 사회주의도 만들어주고 공산주의 태동이 됐다 막 그러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 세금이 없으니까 라부아지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조세국장 같은 걸 하면서 세무징수를 좀 가혹하게 했어요. 세무징수를. 근데 이제 이때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야, 그 세무징수한 사람들 다 잡어. 그래갖고 결국 단두대이슬로 사라지게 돼서 그때 많은 학자들이 자, 이제, 그러니까 대혁명에서 언제 죽었냐, 그건 얘기 죽죠? 1700, 제가 알기로는 94년, 1794년, 맞죠? 50세니까. 50세. 그래서 이때 단두대이 사라지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 절대로 살려둬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국과 전쟁을 하건, 다른 유럽과 전쟁을 하건,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했지만, 결국 단두대이 이슬로 사라지고, 근데 3일 후에 그 단두대이 이슬로 명령을 내린 그 시민혁명의 대장도 마찬가지로 그 죄로 단두대이 사라지고 이 라부아지에는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냥 공동묘지에 묻어버리는 정말 비운의 과학자였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분은 그 플로지스트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물은